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M7 빅테크 기업과 이에 대적할 만한 루키 종목 W7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은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써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W7은 원더7의 줄임말인데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M7 종목과 이에 대적할 만한 루키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M7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이번 주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홈 허브인 홈패드의 출시 지원 가능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장에 약간의 불확실성을 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AI 기술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라는 분석에 2025년 1분기 출시 계획이 미뤄진 건데요. 스마트홈 시장에 대한 진출을 기대했던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더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한편 M3 칩이 탑재된 신형 아이패드 에어 소식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는데요. M3 칩은 성능과 효율이 대폭 개선된 칩셋인데요. 태블릿 시장에서 애플의 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라인업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게 된다면 애플의 하드웨어 매출 성장을 이끌 수도 있겠죠. 또한 AI 기반의 메일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긍정적인 내용인데요. 이 기능은 사용자 생산성을 높이고 또 애플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기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애플의 혁신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애플의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애플의 AI와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애플이 홈패드를 통해서 스마트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애플에 대항할 W7 종목 로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는 스마트 TV와 그리고 홈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TV 스트리밍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이미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TV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콘텐츠 접근성이 높은 게 장점인데요. 스마트홈 기기와 콘텐츠를 결합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로쿠는 콘텐츠와 광고 수익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에 민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주가의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애플은 안정적인 기술 혁신과 생태계 확장으로 장기적인 성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 로쿠는 스마트홈 시장에서의 공략과 이런 공격적인 전략으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하는데요. AI 기술 경쟁과 정부 규제, 그리고 수익성 실현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I와의 관계 악화입니다. 한때 강력한 파트너였던 두 회사는요, 최근 경쟁 구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면서 독립적인 체제로 가려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가능성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AI 그리고 생산성 소프트웨어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조사 중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적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생성형 AI 훈련에 필요한 콘텐츠 사용이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수익화가 관건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 여부가 이제부터는 관건인 건데요. 결론적으로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어서 혁신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검증받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은 조승안의 머니세븐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에 대항하는 기업,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데이터를 무기로 삼는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 포인트는 바로 AI와 데이터 플랫폼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AI와 데이터 분석 생태계 확장에 도전하고 있다면 팔란티어는 데이터 통합과 시각화 그리고 예측 분석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프로젝트에 강하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지난해 주가가 4배 넘게 치솟았고 S&P 500 지수 편입 종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AI 방산주로도 주목을 받으면서 전통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시총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도요, 지난 한 달간 6,700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순매수 규모에서 살펴보면 지난 한 달간에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지만 트럼프 2기의 정책 수혜주인데다 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작지만 강한 혁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서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M7 세 번째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I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세대 TPU, 트릴리움에 대한 발표와 AI 주도권 경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먼저 트릴리움은 지금까지 나온 TPU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칩당 연산 성능이 4.7배나 향상이 됐고 학습과 또 추론 처리 효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대형 언어 모델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고 하니까요.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이번 칩이 상당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구글이 AI 리더십을 강조했는데요. 기술 주도권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AI에 대한 규제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리스크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구글의 주가 추이를 방향성을 놓고 살펴보자면 AI와 클라우드 중심의 호재 뉴스가 주가를 긍정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기술주 조정 여부도 함께 분석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 기술 투자의 기재인 캐시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이 기업을 유망 주식으로 꼽았는데요. 세 번째 W7 종목은 CSAI 살펴보겠습니다. CSAI는 2009년에 설립된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돕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화학 기업인 다우는요, CSAI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공장의 가동 중단 시간을 20%나 줄였다고 합니다. 또 한 은행은 CSAI의 솔루션으로 자금 세탁 의심 거래를 무려 200%나 더 많이 탐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과 덕분에 쉘과 그리고 엑손모빌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잇따라서 CSAI의 고객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면도 살펴봐야겠죠. 최근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9%나 성장하면서 7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거래의 62%가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주도로 했다는 점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순손실을 내고 있고 주요 파트너십이 2025년 그리고 4월 정도에 종료될 예정이라는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글이 안정적이고 폭넓은 선택지이겠지만요. CSAI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도전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을 각각 세 가지씩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과 로쿠는 스마트홈 시장 공략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AI와 데이터 플랫폼에서 그리고 구글과 CSAI는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M7 종목 아마존의 이번 주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드론 배송 중단 소식인데요. 아마존이 시험 비행 중에서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텍사스와 애리조나에서 드론 배송을 전면 중단한 건데요.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회사는 사고 원인이 소프트웨어 오류에 있었고 비가 내리는 상황과 연관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로는 AI 스타트업인 코베리언트와의 계약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내부 고발자가 이 계약이 반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불법적 거래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미 당국에 고발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아마존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이 친환경 정책을 계속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점, 그리고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존 주가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예상이 되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AI와 클라우드 중심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전면 중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눈에 띄는 회사가 있죠. 바로 UPS입니다. UPS는 이미 드론 배송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는데요. 주로 B2B 기업, 즉 기업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의료 샘플이나 긴급 물품과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드론 배송으로 물류 혁신을 일으키겠다라는 비전은 참 좋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용 부담과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규제의 벽이 너무 높은 건데요. 반면에 UPS는 이미 미국 연방 항공청에 대한 인증까지 받은 상태로 이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마존이 최근 드론 배송 중단으로 인해서 물류 혁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식은 상황이라면 UPS는 드론 배송 외적인 부분에도 안정적인 물류 사업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안정성을 측면으로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2년 연속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430억 달러로 지난해 초에 비해서 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브랜드 파워로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논란도 이렇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의 정치적인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나치식 경례를 한 것이 이슈가 된 건데요.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차량 라인업도 살펴보면요.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신차를 내놓고 있는 것에 반해서 테슬라는 몇 년째 같은 모델을 판매하면서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충성도를 가져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테슬라가 주요 모델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요를 끌어올린 점을 긍정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논란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노력을 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 살펴봐야겠죠. 메르세데스 벤츠 짚어보겠습니다. 벤츠는 럭셔리와 안정성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측면을 살펴봐야겠죠. 벤츠는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종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주당 5유로 30센트를 배당했는데 이게 배당 수익률로만 따지면 9.5%에 달합니다. 웬만한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겠죠. 2023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주당 5유로 20센트를 배당했고 배당 수익률은 7.4%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벤츠가 한국에서도 배당을 잘 챙긴다는 점인데요. 2022년에 당기 순이익의 약 57%, 그러니까 1,022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본사뿐만 아니라 지역 법인들까지 주주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벤츠가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급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회사가 우리는 재무적으로 건강하고 탄탄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주들은 벤츠 주식을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배당주로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기술력과 대중성을 사로잡았다면 벤츠는 럭셔리 감성과 투자 안정성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엔비디아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 상승세의 배경에는 트럼프의 AI와 반도체 규제 완화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발표한 AI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가 준비 중인 차세대 GPU 루빈의 출시 일정이요. 6개월이나 앞당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은행 UBS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강력한 신뢰를 보였는데요.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매출이 기존 예상치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많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 엔비디아는 이렇게 호재 속에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AI 대항마로 오라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AI 투심을 가장 자극했던 뉴스는 뭘까요? 바로 트럼프가 오라클과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합작해서 AI 시설에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오라클은 AI 인프라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AI의 엔진이라면 오라클은 그 엔진을 달고 달릴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AI 인프라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면서 데이터 센터 건립과 확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주력 사업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줄여서 OCI라고 하는데요. 이 OCI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AI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라클이 핵심 기술 공급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라클 기술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이번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신제품 소식부터 이러한 내용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메타가 AR 헤드셋과 스마트 안경 등 신제품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출시가 아니라 메타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안경부터 보면요. 기존의 레이븐과 함께 만든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하이퍼 노바라는 제품으로 고급형으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1,000달러로 예상이 되는데요. 렌즈의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간단한 앱 실행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 오클리와 협업해서요. 운동선수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AR 헤드셋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개발자용으로 보급이 되고 2027년에는 더욱 가벼운 후속 모델인 아르테미스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신제품 소식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메타의 목표 주가를 750달러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드웨어 혁신과 AR 그리고 VR 기술의 성과 때문인데요. 만약 신제품 출시 이후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틱톡 규제와의 연결에 있습니다. 만약 틱톡이 미국 자본에 인수돼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메타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메타의 주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AR과 VR에서 메타를 위협할 만한 W7 종목 유니티 소프트웨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R과 VR 시장에서 메타가 하드웨어 중심이라면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AR과 VR 콘텐츠를 개발할 때 쓰이는 게임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유니티의 기술로 AR과 VR 관련 앱과 게임, 그리고 심지어 메타버스 환경도 만들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AR과 VR 콘텐츠 개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게임 엔진인데요. 두 번째로 멀티 플랫폼 지원과 비즈니스 확장성에 있습니다. 유니티는 메타의 기기뿐만 아니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심지어 틱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 그리고 자동차, 시뮬레이션 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가 소비자 중심의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동안 유니티는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경쟁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겠죠. 유니티의 주가는 AR과 VR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티가 아직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은 클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과 W7 종목들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드린 내용 정리해보자면요. 애플과 로크는 스마트홈 시장 공략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AI와 데이터 플랫폼에서, 그리고 구글과 CSAI,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그리고 아마존과 UPS는 드론 배송과 물류 혁신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 가치와 투자 안정성에서, 엔비디아와 오라클은 AI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에서, 마지막으로 메타와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AR과 VR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번 주 빅테크 산업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건 트럼프가 5천억 달러로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트럼프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를 한 만큼 이러한 내용이 관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조승현의 머니세븐에서 제가 계속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M7과 W7이 기술 혁신에 가져오는 변화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은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써 놀라울 정도로 기술주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W7, 원더7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